안녕하십니까? 학생들과 성장하는 유쾌한 변화연구소 커리어 디자이너 송은천 코치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MBTI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동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 행동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음을 사람에 따라 자주 나타나는 일정한 양식 행동 패턴을 행동 유형이라고 합니다. 행동 유형을 보시면 사람들과 차이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 존중하는 것이지 어떤 행동 유형이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차이, 다르다는 거가 있을 뿐이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상기를 시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동 유형 설문을 바로 할 텐데요. 지금 주변에 빈 A4 용지와 펜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능력을 평가하는 설문지가 절대 아니며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지의 문항들은 맞는 답과 틀린 답이 없고요. 각 문항을 읽고 보기와 같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제한은 없으나 어느 한 문항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식적으로 일관성 있게 응답하라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이나 업무상 자주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아닌 습관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행동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만일 A가 매우 맞고 B가 전혀 상관없다면 A의 3점, B의 0점을 해주시면 되고요. A가 더 정확한 경우라면 A의 2점, B의 1점, 그리고 B가 A보다 더 정확한 경우라면 B의 2점, A의 1점, 그리고 B가 매우 맞고 A가 전혀 상관없다면 B의 3점, A의 0점이죠. 그래서 항상 A와 B의 합계는 3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질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B가 A보다 더 정확하다면 A에는 1점, B에는 2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설문지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문항을 읽어보시고 A4 용지에다가 점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원하는, 희망하는 것에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설문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작성을 못하신 분들은 잠깐 멈췄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신이 원하고 희망하는 것에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직 못하신 분은 잠시 멈췄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바로 설문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1번에 나는 보통 신속하고 즉각 반응한다. 나는 보통 여유있고 신중하게 반응한다. 여기서 점수를 체크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2번 여유있게 한다. 그래서 2하고 1이에요. 그러면 1B가 2점이고 1A가 1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표시를 할 때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점이 되는 거고 여기에 1점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2B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1점이면 1점, 2점, 아니면 3점이면 3점, 0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나와 있던 그대로 해서 그 점수 쓰신 걸 여기다가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점수를 지금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 혹시 여기서도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잠깐 멈췄다가 작성을 해서 여기 지금 작성한 점수가 토탈, 그리고 여기 또 I에 작성한 점수 토탈, 그리고 T에 나와 있는 점수 토탈, F에 나와 있는 점수 토탈. 그래서 E하고 I에 비교해서 아래 빈칸에 둘 중에 높은 점수를 쓰고 해당 문자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E하고 I하고 점수 합계 토탈을 냈는데 E가 높다 그러면 점수를 적고 E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T하고 F. 예, 그래서 표시를 해주시고 합계해서 높은 점수를 적어주시고 해당 문자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하고 T라면 2T라는 숫자 알파벳 영문이 나오겠죠. 다 이제 이해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신 분은 다시 돌려보기나 잠깐 멈추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작성을 했다는 가정하에 한번 다음 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호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한번 팔짱을 한번 껴보시겠어요? 네. 아마 팔짱을 껴보시면 어느 손이 올라와 계신가요? 아마 왼손이 올라오신 분이 있고 오른손이 올라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온 왼손이 올라오든 오른손이 올라오든 그걸 반대손이 올라오게 한번 팔짱을 다시 한번 껴보시겠어요? 예, 굉장히 어색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다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손잡이시면은 왼손으로, 그리고 오른손잡이시면 왼손으로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보시고 반대손으로 한번 오른쪽에 적어보시면 얼마나 내가 선호하는 방향이 있나. 그래서 육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심리에도 선호가 작용한다는 거. 항상 선호를 염두에 두고 학생들을 코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선호를 보시면 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거고요. 더 선택적으로, 자주, 많이, 그리고 더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편하고 쉬운 거. 상대적으로 더 쉽게 끌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MBTI가 굉장히 핫한데요. MBTI가 총 16가지의 성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향, 내향, 감각, 직감, 그래서 뭐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이렇게 총 8가지의 선호 경향이 나와 있는데요. 왜 이거를 성격 유형 검사라고 안 하고 행동 유형이라고 하냐면 사실 감각이나 직관, 여기 나와 있는 인식이나 이런 정보 수집, 그리고 행동이나 생활 양식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 방향, 주의 집중과 판단을 할 때 결정을 선택하는 이 행동 유형은요, 빠르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MBTI를 그 마이어스 브리지 타입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개발할 성격 유형인데요. 16가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딱 에너지 방향, 주의 집중과 판단 기능 결정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만들었고 이거를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 기능하고 이런 행동 생활 양식은 짧은 응대 시간 이런 거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방향이나 이런 주의집중들은 짧은 시간에도 관찰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이거는 성격 유형이라기보다도 행동 유형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이 뭐 EI로 요 E와 F로 나오신 분도 있고 I랑 IT로 나오신 분도 있고 E하고 T로 나오신 분도 있고 I하고 T가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 선호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집중과 에너지 방향. 예, 그래서 E하고 I가 있고요. 의사결정은 선호 T하고 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행동 유형으로 나타나냐? 그래서 주도, 그 다음에 표출, 우호, 분석으로 아마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주의, 집중, 에너지 방향. 외향성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자신의 외부 사기를 지향하고 사람과 행동, 사물 등의 외적 자극에 일어나는 것에 에너지를 얻는 거죠. 예, 그래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흥미를 좀 느끼고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적 경험을 필요로 하고 먼저 행동으로 체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I로 좀 많이 바뀌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무튼 E는 외향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I는 반대의 이제 에너지 방향이니까 안쪽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향성이라고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좋아하고 에너지를 비추고 하죠. 그리고 말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행동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폭넓을 인간한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침착하고 조용해 보일 수 있는 거죠. 만약 여기에서 E하고 I가 판단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면요, 긴장을 풀고 생활할 때 습관들, 그리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행동이나 사고의 형태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외향과 내향의 심리선호 두 번째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외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향적이다 보니까 사람 살기를 좋아하겠죠. 내향은 말수가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향 같은 경우는 사교적이고 사람들이 붐비는 걸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생각한 걸 외부로 표현하고 모임 집회에 나갈 좋아하죠. 그리고 내향 같은 경우는 1대1 대화를 선호하고 친구들을 집으로 좀 혼자 있는 걸 즐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행동을 즐긴다. 생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외향성 같은 경우는 주의의 십장이 외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기는 내부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외부 활동과 적극성이 있고 내부 활동에 집중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폭넓은 대인관계, 깊이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이런 모임 같은 거에 굉장히 사교성 있게 하고 정열적이고 경험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쉽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1과 아니고 자기 공간, 얼굴 잘 기억 못하고 소용하고 신중하고 이해한 다음에 서서히 알려지는 거를 심리적 선호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T와 F인데요. 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고형을 선호하는 사람들로 해서 논리적인 예측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성, 그리고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에 상관없이 원리 원칙에 있거나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T가 좀 그런 선호를 갖고 있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 F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자신과 다른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주관적 감정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거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선호하게 되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가치와 의미, 그 결과가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진리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열정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사고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고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많이 갖고 질문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아마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T 성향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학생들이 실수를 했을 때 지적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감정형 같은 경우는 즐겁죠. 예, 그 감정을 할 때 그냥 즐겁게 하다 보니까 조화로운 상황을 좋아하고 예, 개인적인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가치에 따라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관계에 많이 비중을 둔다는 거. 그래서 정리해 보면 관심의 주제가 진실과 사실이고, 감정형 같은 경우는 사람과 관계고, 그리고 객관적, 그리고 보편적인 선이고, 원리와 원칙과 의미하는, 그리고 논리적이고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지적이고 객관적 판단과 언행 결과, 맞다 틀리다가 굉장히 명확하고요. 규범과 기준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런 사고형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고요. 감정형 같은 경우는 우호적이고 주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가 좀 있고 나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을, 행동 유형을 이렇게 스냅샷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이쪽이 이제 표출형, 예, 그리고 개방, 그리고 우호형, 감성적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표출과 우형은 요 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도와 분석형은 요 칸으로 되는. 그래서
위축은 개방과 감성이고 이쪽은 억제와 동감이고 반대쪽 이쪽은 지배와 주장을 하고 우호와 분석은 소극과 수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쪽 표출에 있는 사람들은 열정, 사교, 설득, 충동, 감정, 자신을 내세우는 신뢰하는, 영향, 상냥한, 부침성. 어떻게 좀 본인 표출형 나오신 분들 좀 비슷하신가요? 그리고 내향 같은 경우 수동, 예측 가능함, 협조, 차분함, 헌신, 만족. 그리고 주도 같은 경우는 자기중심, 지배적인, 강인함, 뭐 위험을 감수하는, 자신 있는. 그리고 분석 같은 경우는 완벽, 정확한, 사실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체계적인, 관습적인, 예의 바른, 분석, 민감한, 끈기는 회피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로 이쪽 이제 표출과 우호는 감정, 그리고 주도와 분석은 사고, 그리고 표출과 주도는 이제 외향, 이 두 부류는 좀 외향적이고요. 우호와 분석은 내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그 학생들하고 활동을 하면 굉장히 활동도 재밌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인들의 그 팀 활동을 하게 되면 재미도 있고 발표를 통해서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갈 수 있죠. 참고해서 한번 이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행동 유형에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욕구가 표출형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인기와 유신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즉흥적이고 장기가 많고 막 쉽게 흥분하면서 재밌는 좀 친구들이 보통 좀 표출형이거든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경규나 뭐 이런 노홍철처럼 이렇게 표출을 많이 하고 재밌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즐겁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인사고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학생들 중에서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시험 잘 보기 기대하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나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회식이 많이 없지만 회식한다 그러면 이 표출형들은 누가 참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뒷배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남들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거절을 잘 못하는 왕따를 좀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칭찬을 많이 해주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내용들 잘 관찰하셔가지고 이 지향할 행동들, 점검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개인적 비난했을 때 나오니까 이런 걸 좀 코칭해 줄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도형인데요. 주도형들은 핵심 욕구가 힘과 통제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권위가 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뭐 고 정주영 씨라든지 뭐 연예인들의 최민수라든지 뭐 히틀러, 뭐 이런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빠르게 달성하려고 하는 본능. 그래서 이제 과제지향적이고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결론부터 얘기해.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도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했지만 뭐 절대 길을 물어보나 지나가다가 뭐 물어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냥 바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리할 때 이런 주도형 여성의 경우는 누가 훈수를 두거나 그러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없죠.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 그래서 관찰 단서, 언어나 음성 같은 거, 비언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 전망을 이제 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대신 좀 이런 친구들한테는 경청이라는 컨셉을 좀 코치해주면 좋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독단이 나오니까 이럴 때는 차분하게 코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호형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 70%가 우호형이거든요. 그만큼 우호형이 많이 있고요. 근데 요즘에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는지 이런 검사를 좀 해보면은 표출형도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분석형도. 그래서 이건 아마 트렌드에 따라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요 데이터가 좀 과거라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호형이 좀 많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청실성과 안정이라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최보람 씨라든지 김혜자 씨라든지 예, 그리고 우리 뭐 조선시대 뭐 이순신 왕이 외국에는 뭐 나이팅게일 이런 사람들이 우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영들이 생각하는 우영은 나는 그냥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일과 어떤 그 학생의 공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다 잘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도 좀 많이 듣고요. 단순 좀 반복적인 거를 좀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고장이나 AS 이런 거 잘 되는 거, 그리고 교환 가능한 거 이런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미리 좀 알려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잘 반응을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유가 있고 예, 느긋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향을 해야 하는 거 좀 선도 예, 끌어가는 걸 좀 코치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복종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관계 전문가 등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분석형이거든요. 예. 이제 분석형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성과 정밀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특성들을 보시게 되면은 천천히 그리고 단조로운 억양이고 과업 중심,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손을 느슨하게 쥐고 대화 시 등을 기대고 간접적인 눈맞춤, 일정한 거리, 절제는 안면 표시고요. 그래서 관찰 단서를 보시면 느리게 반응하고 과거지약, 신중한 행동,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요. 그 정확한 옳은 그름을 한다는 거. 그래서 기술 전문가라고 합니다. 지향 행동은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행동 유형을 보시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점들을 이제 보시고 재치와 유머가 넘치고 사람한테 안정감을 준다고 하면 이제 표출형 그리고 활동적 도전적 의심.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이렇게 저학년인 경우에는 표출형들이 뭐 학생이제나 이렇게 많이 하고 고학년 올라와서 주도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학생들 했을 때 재미삼아 한번 해봤는데 반별로 했을 때 확실히 고학년들은 주도형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결국 결과물이라든지 행동의 신속 분명할까 막 적극적이라는 거죠. 이쪽은 재미가 좀 먼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학년일 때 많이 나오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영 같은 경우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고 협조와 지원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형들은 정확하고 계산을 점검하고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분위기나 사람에게 지나치게 동조하고 표출형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없어 변덕이 심하지 못하죠. 한 가지를 오래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주도형은 거칠게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형 같은 경우는 양보할 수 있다고 보일 수 있고요. 지나치게 친절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좀 귀가 좀 얇습니다. 예, 의심하지 않고 쉽게 하고. 그리고 분석형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따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고집이 세고 완만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표출형들하고 이런 우호형, 주도형, 분석형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고스톱 같은 걸 친다고 봤을 때 주도형들은 무조건 못 먹어도 겁니다. 예, 그리고 표출형들은 말이 너무 많죠. 남의 패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훈수도 잘 두고 우호형들은 자주 광을 팔고 쉽니다. 예, 그래서 게임자들 위해서 간식도 준비해주고 분석형들은 계속 분석형은 그냥 뭐 이제 계산만 하고 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분석형을 이기기 위해서는 외상을 하면 이 외상값 계산을 하고 집중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경우도 보러 가게 되더라도 주도형들은 누가 이겼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표출형들은 그냥 신나게 응원만 하죠. 예, 그리고 우형들은 말을 하지 않으셔 알 수가 없고 분석형들은 어떻게 누가 어스트리해서 관심 누가 실수했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화 패턴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출형들은 잔치주형, 예.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 중에서도 말이 많고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조별로 묶어 놓잖아요. 조별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쪽 표출형들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좀 조용하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웅변형들은 여기 이제 주도형들을 운명을 하는데 좀 간결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목소리가 좀 커요. 예, 그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좀 공격적인 언어 이런 걸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형들은 강형이라고 하는데 좀 눈맞춤을 적게 하면서 애매한 표현을 하지 않고 미사일구가 없고 간결하게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일정한 주제를 토론을 좋아하고 신중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고 비언어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표출형 같은 경우는 얼굴 표정이 다양하고 얼굴에 바로 드러나죠. 예, 표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음색 변화나 이런 게 많고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주도형 같은 경우는 눈빛이 강하고 제압하는 태도고 말 없으면 무겁고 그리고 억양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반경이 크죠. 그리고 이제 우형 같은 경우는 잔손짓이 많습니다. 손짓이. 그리고 시선 집중을 하면서 표정은 크지 않지만 얼굴색의 변화가 있죠. 그리고 끄덕이는 동안의 대수가 많고 행동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형 같은 경우는 무표정하고 재수 거의 없고요. 불편한 행동이나 움직임이 없습니다. 신체에서 접촉을 거의 안 하고 감정 표출이 적은 편이죠. 그리고 자세한 시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행동력의 핵심 요소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이런 동기부여 요소를 좀 체크하셔서 유형에 맞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형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나 이런 목표부여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표출형 같은 경우는 칭찬, 인정, 관심, 반응, 재미 이렇게 좀 주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형 같은 경우 예측을 가능할 수 있게 하시고 협조 지원, 충분한, 그리고 분석형은 개인적 시간, 퀄리티 전문성을 주십니다. 이들의 이제 두려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친구들 관계에서도 서로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장점. 하지만 이게 또 너무 또 과도하게 생각하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한번 학생들이 잘 파악했는지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이 실험을 보고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는지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치와 유머가 넘쳐 알려준다. 뭐죠? 예, 표출형이죠. 그리고 활동적이고 도전을 강하다. 예, 주도형이고 그리고 정확하고 계산하고 전공한다. 분석형. 협조와 지원을 제한한다. 우호형. 그리고 강제적이고 독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예, 주도형. 고집세고 완고함이 융통성을 볼 수 있다. 분석형. 일관성 없고 변동이 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예, 표출형. 사무적이며 신중하게 정리해서 말한다. 예. 그 다음에 이건 분석형. 상대 의견을 듣는 편이면 논쟁을 좋아한다. 우호형. 짧고 강한 어조를 사용한다. 예, 주도형. 표정이 다양하면 쉽게 흥분한다. 표출형. 자료조회 등하고 체계주다. 분석형. 조용하지만 친화합에 주력한다. 우호형. 자신감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다. 예, 해가지고 주도형. 한번 얼마나 정도 맞추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아까 간이 그 진단지라든지 내용을 잠깐 멈췄다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만든 계기가 학생들하고 이제 학기 초에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좀 활용하셔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